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관호 형제입니다. 과천 약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는 곳은 서울 서초동입니다. 금천구 시흥유통상가에서 환기 송풍기, 닥트 자재를 판매하는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준비 없이 아버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딸 5살 때, 저는 32살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그때 유치원 다니던 우리 딸이 아빠 아빠 부르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유치원에서 만든 종이꽃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버지 안 달아도 돼, 안 달아도 된다 하고 그냥 대문을 열고 출근했어요. 그날 우리 딸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꽃을 유치원에서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간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정말 준비가 안 된 그런 아버지였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좀 뜨겁고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 아버지가 되고 쉽게 남편은 되었는데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은 어땠을까요?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갖는 꿈이 있어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꿈.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름다운 꿈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쉬울까요? 아무리 성실한 아버지도,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의 존경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얘기해요. 온 교회 사람들 얘기해요. 온 회사 사람들이 와,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얘기할지언정 자녀의 존경을 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일까요?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42년 된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큰딸 42살이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은 딸 38살이고 39살이네요. 역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람들은 손자, 손녀가 나면 손자, 손녀가 이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28살 우리 아들이 제일 예쁩니다. 우리 아들은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간 아들입니다. 제가 둘째 딸 낳고 예비군 동원을 올려갔는데 정관수를 바로 보내준다고 그래서 바로 정관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아들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년 동안 기도해서 제가 그 기도에 응답하느라고 정관 보건수를 받았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시에 정관 보건수는 의료보험 안 됐어요. 프라이드 한 대 값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을 때는 셋째는 출산비를 의료보험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애들의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출산비를 내고 나왔어요. 자, 원가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작품성은 좀 있어 보입니까?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 때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명절을 세기 위해서 고향에 갑니다. 제가 운전하고 제 아내가 옆에 탔고 우리 세 자녀가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에 내려가면 며칠 만에 올라와요? 이번에 연휴가 5일간이니까 좀 한 4일 쉬었다 올까? 안 돼, 아빠 빨리 와야 돼요. 아니, 왜? 나 오자마자 중간고사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했구나. 예. 아버지, 저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목표가 평균 70점이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십니까?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브레이크 잡을 뻔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목표가 70점이 됩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 학교 스텝 아닙니까? 그래서 가슴속에 올라오는 걸 꾹 참고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7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화이팅! 그런데 이때까지 가만히 나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두 딸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꿈이 참 소박해지셨네요. 아니, 뭐 나도 애들에게도 그렇게 공부하라고 많이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큰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9등을 하다가 3등으로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1등 하겠구나. 그래서 정말 1등을 했는데 1등 성적표를 받았던 제가요, 딱 성적표를 보더니 한국에는 과천고만 있는 게 아니다. 수능은 전국구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둘째 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차를 타고 춘천으로 시험 보러 갈 때 아버지가 친구하고 통화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랬는데, 나 지금 공부보다는 딸내미 태우고 춘천으로 시험 보러 가는 중이다. 춘천교육대학교 운동장에 쫙 주차된 서울 남바 차들을 제가 한번 쫙 훑어보더니 서울서 공부보다는 것들은 다 이리 왔구나. 제가 그랬답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제가 이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야속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아들과의 대화 자체도 힘든데 다 커서 직장에 다니는 딸들이 꼭 이 순간에 이런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100번 칭찬은 속삭임으로 듣고 잊어버리지만 마음에 거슬리는 한마디는 천둥소리를 알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존경을 받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된 영상이지만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 공유가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그 시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이들을 시들을 준비했어요. 동시. 네, 그래서 동시들을 한 번씩 받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씩 낭독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아, 이건 정말 그 마음의 묘사가 엄청나요. 제목, 딱지 따먹기. 딱지 따먹기 할 때, 딴 아이가 내 것을 치려고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한다. 딱지가 홀딱 넘어갈 때,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아이들의 마음이야. 아이들의 마음이 딱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딱지가 홀딱 넘어갈 때, 나는 내가 확 넘어가는 것 같아. 제가 한번 해보고, 이거는 저는 짧은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참 씁쓸하게 생각하는 아주 어른스러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또 문화, 또 현실, 물가,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아버지 월급 쓸 것도 없네. 정말 가슴 아프다. 이거 두 줄이에요. 6학년이야? 그냥 가슴이 징하잖아요. 웃기면서 진한 페이소스.
엄마한테 계속 들었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근데 아버지가 이 시를 아들이 썼다는 거 알게, 딸이 썼다는 거 알게 되면 속상할 것 같아요. 더 가슴이 아프죠. 아버지가 이 시를 보여줘서. 현실에 이런 아니, 근데 사실 돈 벌기 진짜 힘들어. 세상에 모든 아버지들 정말 힘들어. 진짜 갈수록 힘들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이게 제목 아빠는 왜?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가정에 존재감이 없는 아빠가 문제일까요? 혹시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잘못 소개한 엄마가 문제는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음소거가 된 상태로 소리를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의 인정을 받는 남편이 되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의 인정을 받는 남편이 되자. 왜냐? 자녀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인식시키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녀에겐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정작 소중한 아내를 무시하고 무례한 말투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를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어머니인 엄마가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 월급 콩할 만하다. 아버지 월급은 쓸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다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늦은 밤에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다 아버지 덕택이다.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녀들은 좋은 아버지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섬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1주차에 농협조합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본인의 아버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형제님, 형제님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유목자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분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라고 사는 동안 우리 어머니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분이었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분이었고 그래서 청산도 7개 마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 있는 사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청하는 사랑. 권위 있는 사랑이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써 남편의 권위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5년도 당진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당진 군청 공무원이 아버지 학교에 왔어요. 그분 1주차 자기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기만 하면 고함을 지르고 가족을 괴롭힌다. 나는 이것을 고치고 싶어서 왔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대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에 그분의 옆에 가면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세 번째 주에도 그분의 옆에 가면 술 냄새가 났습니다. 네 번째 주에 그분의 자리에서 술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식후에 찬양 시간에 나가서 한 병 드시고 오셨어요. 술 냄새가 나더라.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수료식 때 그분의 가족이 오셨어요. 그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도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남편은 술이 끊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도 여전히 술을 드셨다. 우리가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했더니요, 이 자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요,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변화됐습니다. 너무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집 옆에 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과 항상 가서 교회에 기도했대요. 좋은 아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달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제 기도 그만해. 왜? 하나님 없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술을 마실까? 아버지가 여전히 고함을 지를까?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까? 하나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하나님이 지금 너무 바쁘시다. 아버지보다도 더 나쁜 아버지들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것이다. 곧 우리 집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녀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집에 오셨다.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여전히 술을 드시는 건 맞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자녀들의 말을 잘 듣고 있고 자녀들의 말에 공감하고 있고 자녀들의 말을 믿고 기억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 우리 남편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너무 바뀌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듣는 것 소중한 겁니다. 영국 속담인데요, 이건 절대로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속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의 말은 하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안에 대재앙이 온다. 여러분, 집안의 대재앙을 피하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사랑. 이것은 말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듣는 거라면 두 번째는 말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뭐 물질도 필요하고 명배도 필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네 마디 말이면 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미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마운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말을 하지 않아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3개월 시한부 생명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 것, 돈을 벌지 못한 것, 권력을 잡지 못한 것, 성취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걸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조금 더 많이 할 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많이 할 걸,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말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함으로써 부부가
더욱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배려하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이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일지라도 나는 즐거울 수 있지만 아내에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배려하는 것이 비싼 옷일까요? 좋은 음식일까요? 좋은 선물일까요? 아니에요. 퇴근하면 자신의 물품을 잘 정리 정돈하고 집안일에 바쁜 아내를 도와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또 외출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아내의 가방을 같이 들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부부간에 존댓말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댓말은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여기서 아버지 학교를 했고요. 한 형제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부부간에 존댓말을 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혼 20년 차다. 그래서 정말 존댓말을 쓰기로 하고 결심하고 집에 들어갔다.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보다 8살이나 적은 아내는 계속해서 반말을 하더라.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존댓말을 했더니 6개월쯤 지나니까 아내도 존댓말을 하더라. 그리고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부부의 다툼이 현저히 사라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댓말을 씀으로써 서로 배려하는 그런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성장, 성숙하는 사랑.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작년 5월달 세계 최고의 사업가, 최고의 자산 사업가, 그리고 새 아이의 부모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빌 게이츠 회장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 둘은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함께 성장했고 정말 지구촌과 인류를 위해서 거액을 투자한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남은 단계에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우리 부부는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 하고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빌 게이츠 회장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결혼과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 결혼과 함께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여인은 결혼과 함께 속절없이 늙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남자들은 자수성가를 꿈꿉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성공했다는 정말 사나이다운 남자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혼자는 안 됩니다. 아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것이고 아내와 함께 콤비 플레이를 해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동대구에서 KTX 타고 가서 동대구에서 내렸고요.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자리가 났어요. 정말 꺼벅하게 생긴 남자가 이 캐리어를 끌고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더니 자기 아내를 불렀습니다. 자기 아내를 앉혀놓고 그 남자는 서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요, 한국 부부의 대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정말 감동했습니다.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죠.
두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정말 품격이 있었고 위대한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남자를 보았을 때 그냥 꺼벙해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그 남자를 바라보니 그 남자에게서 후광이 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잘 대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후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조장님과 함께 나눔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편이십니까?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고 아내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일까요? 조장님과 나눔을 갖고 후반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